소리도 안 들려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쇼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29일인데요. 네. 어제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저께 결국 코스피가 있는 코스닥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 출발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0.2, 0.3% 정도 두 시장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갈수록 훅 빠지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엑소더스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투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는 게, 그 엔트로피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연력학 이법칙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혔다 훅 나가는 거. 차가 이렇게 도로 설계하시는 분들 참 잘 부탁드리는데, 좀 들어오는 차선이 있으면 차선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는 차선이 있는데 차선도 좁아져. 어쨌든 보게 되면 차선이 이렇게 좁아지는 나가야 되는데 좁아질 때 요때로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병의 목이 이렇게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려는 거는 많은데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제한됐을 때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투신이 코스닥에서 200억 이상,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74억, 또 사모펀드가 50억, 외국인이 23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빨리 팔려고 나가는 거야? 예, 일단은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좋아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 뭐요?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흐름에 빨리 동참해야 된다라는 쪽이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할 때 과거보다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코스닥 이렇게 빠지는 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때문이란 거야? 그렇게 하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쪽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제 거래소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잠시 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싸진 않거든요. 뭐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안 싸지만. 뭐가? 거래소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일부 화학 종목들, 화학 기업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싸지 않다라는 게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도 안 싸고요. 내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장기적인 랠리보다는 일단 스타일이 좀 단기적으로 스타일에 대한 로테이션 이런 쪽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쪽이 이제 차세대 주도주가 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로이카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대장이다라는 쪽으로 완벽하게 선언하는 쪽은 없는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거래소로 옮겨가는 흐름들 이런 쪽들이 코스닥은 급락을 그리고 거래소는 일부 종목들도 급등을 만드는 흐름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제보다는 내용은 조금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제보다 약간 더 차이가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뭔가 징후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너무 빠지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럼 언제 되는 겁니까?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내일 바를 수도 있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요. 코스닥이요. 근데 다만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은 대표적인 주식인데 요새는 화장품이 너무 확산됐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ABCNC. 저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화장품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요. ABCNC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 있는데 그게 아주 급등했었어요, 요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다른 쪽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콘텐츠에도 있을 것이고요. 바이오 주식에도 있을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에 있을 것이고요. 저는 사물 인터넷 한 서너 개밖에 안 봤는데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블루컴 이런 게 사실 올라가면서 사물 인터넷이 한 30개, 40개 된단 말이죠. 그쵸.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올라간 거 내려가고 내려간 거 올라가는 그런 정도 흐름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항상 그렇지만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이게 항상 이럴 때 눈을 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그 주식이 그 기업이 정말 지금부터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모든 거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참 언제쯤 게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수의 반열인데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끈 감아버리는 거하고 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반열에 오르려면 마치 모르게 일부 종교의 이 코멘트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해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하여튼 그냥 눈을 감고, 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코스닥 급락하지만 이런 날이 뭐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보면 10번 나온단 말이죠.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늘상 있는 일이다. 그렇죠.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옥석을 누가 가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옥석 누가 가려야 돼요? 여기 1000몇백 분이야. 오늘 1,500분이 넘으셨네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1,509분 스스로 마음속에 있다. 네. 그걸 일단 중시 여겨야 된다 생각하고. 역시 관심법을 제창하실 만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있다. 관심법. 저 마음속에 있어요, 주식은요. 네네. 차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HTS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진짜. 내 종목 네 안에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갑자기 제가 점잖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여기 없어지네? 그런 얘기 하니까. 종목별로 좀 보죠. 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 여전히 뭐 트로이카 열풍이라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화장품주가 올라가니까 나도 화장품주요 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증권주가 올라오니까 오늘 투기적인 증권주들까지도 초강세에 대한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금 100% 증권사들의 지금 그 상승 랠리가 좀 펼쳐졌다. 오전장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증권은행 건설에서 이제 은행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이제 쏠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또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소외됐던 쪽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저게 저 무거운 게 움직일까? 기아차가 저 저항선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을 수 있을까? 현대차가 과연 세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지점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강하게 오늘 뭐 현대차가 3.5%, 기아차가 5%, 그다음 모비스가 5%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컨셉 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해본다라면 바닥에 있을수록 지금 강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거래소가 가는데 지금 수익률 거래소 종목이 없는 쪽에서 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면서 거래소 종목을 사다 보니 올라가 있는 건 사긴 부담스럽고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일단은 그냥 주워 담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거래소에서도 그 정유화학주에서도 SK이노베이션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일수록 오늘 올라오는 특징 거기에다가 뭐 거래소, 뭐 기아차, 뭐 이런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는 뭐 정유화학도 조선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좀 볼까요? 종목별로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 이렇게 잘 나가는 것부터 좀 해보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현대차, 기아차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그 기아 자동차에 대한 쪽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존전 이코노미스트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 가격에 대한 변화, 환율에 대한 효과나 이런 쪽보다는 Q가 증가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되게 되면 소비에 대한 증대가 나타날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패턴. 즉, 미국 경기 회복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패턴이 이제 정말로 나타난다. 3년 만에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효과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에 대한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확장, 그다음에 현대차의 충칭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장 규모에서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뭐 현대차, 기아차 공장 지금 뭐 공장 가동률 103%, 뭐 105%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0% 이상을 지금 3교대로 돌리고 있어도 지금 수급이 지금 딸리고 있기 때문에 뭐 멕시코 공장 증설 필수적이겠고 지금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곳에서 2020년까지 약 연간 3천만 대.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연간 약 4천만 대 정도의 지금 그 연간 판매량으로 지금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2,200만 대입니다. 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2배, 적게는 50%, 많게는 100%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장을 맞추기에도 충칭 하나로는 버겁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요. 네. 뭐 심각하게 생각은 아니고요. 기아차가 이제 고점에 와 있잖아요. 네네. 벌써 와 있어요? 하루 올랐는데. 네. 네. 두 개만 보면 현대차가 싸다. 라는 생각이 좀 일단 갑자기 들고 있고요. 하여튼 뭐 형님부터 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얘기는 됐고요. 늘상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 이상 떨어져 갔고요. 오늘 하루 만에요. 4.31%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졌느냐 찾아보면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요새 좀 조정받았잖아요. 한국 얘기가 들어갑니다.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면요. SK하이닉스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은 얘기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RBC라는 게 뭐 로얄 뭐 한 걸까 제가 정확한 이름 까먹었어요. RBC 증권이랑 웨드버시 스코틀랜드. 예.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또 RBC 캐피탈이랑 웨드버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락은요.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차익 세준이다. 그래서 프로핏 락킹이란 말합니다.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2014년부터 꾸준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차익을 실현하자 관점에서 매도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뭐 그런 건 충분히 말이 되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번에 5만 원 찍고요. 5만 원 찍고 가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연간 처음으로 상반기 2조가 이익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발표할 때 좀 조정받은 거 좋단 말이죠. 오늘 많이 떨어진 거는 오늘 히트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한 건 했어요. IM 투자증권. IM 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도 내리고요.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5만 1,000원을 내렸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불과 한 달 전에 이 친구가 5만 원에서 6만 원 올렸던 친구예요. 맞자 털려면 우리가 뭐 맞으면 장땡이죠, 그 친구야. 근데 5만 1,000원을 내렸는데요. 요거 좀 봐주세요. 일단 어떻게 보는지. 뭐 있는 거 객관적으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서를 잠깐 볼 텐데, 이 보고서는 IM 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가 쓴. 누구야? 이민희 애널리스트입니다. 훌륭한 분.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LTE 가입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통신사 목표치는 약 1억 4천만 명 정도인데 그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그런 가입자 수가 현재 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1억 4천만 명을 봤는데 지금 1,400만 명밖에 안 됐으니 이게 그러니까 목표치의 절반밖에 못 했으니 올해 해봐야 뭐 한 20% 정도 목표의 20%밖에 못 하지 않겠니?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1,4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모바일 가입자 수가 8억 6천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대에 불과한 그런 수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LTE 보급률이 55% 정도거든요. LTE 보급률이 55%인데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2%에 부족한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입해야 될 50%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좀 부정적인 면을 너무 좀 부각을 시켰다라고 지금 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디램 시장이 견조했지만 이거는 윈도우 XP 서비스 종료에 따른 교체 수요가 주 요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 보고서에서 빠진 게 뭐냐면 SSD에 대한 얘기가 빠졌고요. 그죠? SSD에 대한 얘기가 빠졌고,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PC, 서버 수요에 대한 증가입니다. 기업 서버 수요에 대한 쪽은 지금 꼭 XP를 당연히 쓰지 않을 뿐더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의 서버 운영 시스템을 쓰지 않는 PC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라든가 아니면 뭐 유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XP, 그러니까 지금 XP 서비스 종료에만 너무 한정을 해서 PC
PC 수요에 대한 쪽을 전망을 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SSD 수요와 PC 수요에 대한 쪽에 대한 전망도 제가 보기에는 좀 주관적으로 한정해서 좀 그 제한된 시각으로 좀 보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이 보고서의 의견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네. 누구의 애널리스트가 쓴 의견을 디스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저는 뭐가 돼요, 그러면? 당신은 잘난 체하는, 뭐야, 쓰레기 냈잖아, 졸지에.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네. 친구가 자기보다 연봉이 5배는 많아. 그렇겠죠. 5배는 많은데 네. 그 친구가 돈을 그렇게 5배, 10배 받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존경해야지. 아,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이렇게 과감하면서도 신속한지 모르겠지만 결단력 있게 레포트를 냈다는데 네. 큰 문제, 크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의견을 뚝 불렸다가 네. 딴 애들 다 올린 다음에 한참 있다 올렸다가 내릴 때도 제일 먼저 내리잖아. 네. 또 알아? 오늘 또 외국계가 또 레포트 막 쏟아낼지 아무도 모르잖아.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맞고 떨어진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PC 때문에 있죠. 네. PC 저는 그 아까 제가 봐서 뭐 다 맞달 떠나는 모르겠는데요.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이겁니다. PC 수요 PC가 많이 팔려갖고 요번에 드니까 올라간 것도 사실인데 네. 저는 거의 관심을 둔 적이 없다. 관심을 둔 적이 없어요. 네. 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기기.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이승원 대표는 또 디스하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이승원 대표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뭔가 시계를 차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안 찹니다. 최소한 시계를 안 치면 네. 요 밴드는 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찰 거예요. 네네. 밴드랑 시계를 차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찰 거라고 보겠는데요.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안경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있죠. 안경 이게 쓰고 다니고 뭐 있겠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LG전자라든가 LG전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결국 지워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크고 사물인터넷 얘기 이 친구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네, 사물인터넷에는 얘기도 없어요. 사물인터넷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디야 시스코에서 지금 네. 30조 달러 이런 세상을 연구하잖아. 3경원. 우리나라 돈은 3경원. 네. 3경원 시장인데 거기에 메모리가 이렇게 열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마트워치인데 메모리 없이 가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하고 뭐 하는데요. 메모리 없이 가요? 메모리는 앞으로 더 많이 쓰죠.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서버로 쓰죠. 그잖아요. 네. 지난번에 얼마 했어? 기가 다음에 뭐야? 테라? 테라죠. 테라가 바이두가 얼마 준다고? 무제한 준다? 바이두는 2테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가 또 무제한 주는 데 있는데? 딴 데가 이제 38테라고 이제 그 미국 바이두가 서비스 무제한 주는 거 아니야? 바이두는 무제한 아닙니다. 네. 2테라인가 4테라입니다. 그리고 원래 뭐 4.99 달러면 무제한 주는 데가 널려 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 말에 뭐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 해서 이 친구 의견도 제가 100% 존중한다. 아, 뭐예요? 내용은 디스 겁내게 하고 나서 존중한다 그러고 내용은 디스고. 존중하지만은. 포장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다른 걸 본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저는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 뭐야. 나만 쓰레기 만들고. 당시 문제가 있어. 네. 반대로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갑자기 훅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어요. 물론 네. 플러스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봐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진짜 방금 말씀 주신 마이크론에 대한 것처럼 그 프라핏 락킹? 프라핏 락킹이면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아이폰 때문에 만약에 주춤거린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매수고 LG전자 그 숏을 때려야겠죠.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뭐 LG 디스플레이는 윗방향인데 문제는 뭐냐면 LG 디스플레이도 2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맞아요. 실적 발표 전에 나타나는 현상?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 네. 저도 좀 추가 좀 하겠는데요. 전 LG 디스플레이 이거 장기 매수 의견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좀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저거랑 비슷할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요. 올해 그 12개월로 보면은요. 네네. 작년보다 실적이 엄청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진다 해도 상반기보다 안 좋을 거예요. 하반기에 조금 회복돼서 내년도에 좋아진다는 건데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딱 하나만 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 보면은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싼 자동차는 아니겠지만은요. 우리나라 자동차 그렇게 보통 자동차 택시도 엄청 고급스럽잖아요, 요새요. 네. 택시도 좋거든요. 택시랑 승용차랑 차이가 없어요. 전 택시를 저만큼 많이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택시가 좋거든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택시에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LCD로 바뀔 거라 보고 있고요. 일부 우리나라 벌써 나오는 뭐 국내 차는 모르겠는데 수입차 보면요. 센터페시아가 아니라 계기판 있죠, 계기판. 네, 거기도 다 센터페시아. 네. 그것도 센터페시아라 그래? 네네. 아, 전 요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속도계 나오는 거 있죠? 속도계 나오는 거 LCD. 네. 그리고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가운데 네. 이거 뭐 이렇게 에어컨도 돌리고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뭐 네이비 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LCD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래 저 안드로이드 카. 네. 그리고 애플 카. 네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는 콜라보레이션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다 오링되는 거 아니죠. 오링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변만하는 게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LG가 상당히 같이 악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LG 전자 계속 말씀드리고 어느 날은 또 LG 전자가 더 가서 욕도 먹곤 하지만 저는 그래요. LG 이노텍은 뭐 워낙 올라니까 할 말이 없지만 LG 전자 최소한 LG전자, 네.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LG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물론 지분 관계는 전자가 갑인데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뭐 이런 건 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기 있죠. OCI랑 하나케미칼 어떻게 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잠깐 한번 그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그 공개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자동차가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두 개 다 센터페시아라 그래?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예 다 이게 LCD입니다. 이제는 아예 기기 부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화면 모니터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분이 맞습니다. 지금 바다송이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업황 전망 없어 실적으로 하는 거, 뭐 주담이 그랬다는 건데, 이게 그 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개월 연간으로 보면요,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다운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출도 감소합니다. 매출이 7%인가 9% 감소할 겁니다.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맞죠? 바다송이님?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바다송이님 무슨 말씀, 제 말이 딱 그 얘기일 겁니다. 예, 아셨죠? 예, 맞다고 딱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숫자는 잊어버리지만 제가 큰 거는 그래도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봤어요. 레포트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하나케미칼 OCI 얘기한다 그랬잖아. 하나케미칼 OCI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게 더 싸냐, OCI 3조 9천억이 싼 거냐, 하나케미칼 3조 원이 싼 거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쪽 하나케미칼이나 OCI나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습니다. 흑자 전환인데 그러면은 현재 3조 9천억과 3조 원에 달하는 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OCI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내년 정도 돼야 OCI도 3천억대 영업이익으로 올라가고요. 네. 물론 순이익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뭐 3천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내년에나 돼야 2천억대 후반대의 영업이익에 대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중반대. 그러니까 지금 내년 정도 실적을 끌었다 땡겨다 놓고 쓴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은 시장보다 약간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좀 비싼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내후년도 실적을 갖다 끌었어야지만 실적이 그래 지금 좀 올라갈 여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학업종 뭐 OCI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거래소 종목의 딜레마가 뭐냐면 실적이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될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시장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쪽이 과연 예전처럼 뭐 현대중공업 올라가는 것처럼 쫙 이렇게 추세를 갖고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이런 쪽을 던지지 않을까. 자꾸 주가 올라니까 뭔가 뒷사는 거 같네. 아니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이 또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지금 말되게 올라가는 게 어딨어? 건설 주가 뭐 말이 되자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아 오늘 약간 이성원 대표를 계속 제가 지금 말이 되는 건 하나 있죠. 뭐? 은행주. 은행주? 네, 은행주 말이 되죠. 은행주 말이 되지. 말이 됐는데 그동안에 안 갔었죠. 은행주는 아니야. 은행주도 펀드멘탈은 말이 잘 안 돼. 뭐 싸다는 건 되는데 스토리가 좀 약하긴 해. 근데 우기는 거죠, 솔직히. 저번에 은행주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던데 아까 방송에서 딱 이 얘기했어요. 지금 나라에서 뭐 저는 기억도 못해. 뭐 DTI인지 LTV인지 뭐 그 나발에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있잖아. 그게 뭐야? 결국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사라 그러고 집 있는 사람 하나 더 사라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사? 대출 받아 사라는 거잖아.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돈 꼬가잖아. 은행 이자 받으니까 돈 벌잖아. 그거지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어요. 여하튼요. 아, 갑자기 짜증 확 나네. 황금박지님 너무해.
왜요? 오늘 꼼꼼 체크 이승원님 나오시는 날이야? 아, 저 오늘 안 나오고 바꿨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신답니다. 네. 오늘 안 나오신대요. 네네. 아, 이승원 대표 팬들이 엄청 많아. 네. 전 오늘 또 쏜다고 있어. SK네트워크 빠진대. SK네트워크도 뭐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SK네트워크 있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얼마 전에 그 대우증권에서 14,500원, 200원 어저께인가 보여줬잖아요. 네. 아, 이거 좀 만나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밖에 안 썼는지. 아, 그렇게밖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SK네트워크도 뭐 특별하게 거래를 실러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차익 실현 뭐 이런 쪽에 대한 차익 실현은 아니 그걸 차익 실현하면 모르는 게 없는데 차익 실현하면 그건 불법이지 이 사람아. 아니 자기가 팔고 싶어서 뭐 몇 프로라도 단돈 몇 프로라도 그런 거 차익 실현하는 사람은 네. 불법으로 여겨야 돼 불법. 사형시켜야 되나요? 에이 그건 아니지. 공개 처형? 그건 아니지. 약간 그렇지만 반성문 쓰는 걸로. 반성문. 이게 뭐 이거 이러잖아 이게 네. 5% 올랐다고 고맙다고 매도하고 이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거죠. SK네트워크 그렇고 호텔신라 그렇게 쓰면 이미 저는 뭐야 이거 35,000원 다 팔아버릴게. 그쵸. 네, 그건 아닌 거. 하여튼 그거야 뭐 생각이 다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늘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남자 레포트는 조금 이따 하죠. 네.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 또 첫 손님, 처음으로 이 방송에 모셨는 분인데, 우리 시청자분 또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두난잡쇼가 끝나고 나서 자주 뵀던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맨날 힌트를 얻잖아. 오늘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보고 컨닝다 그랬었는데요. 모시겠습니다. 키움증권 채널기에서요. 우리 파생삼번 전문으로 활동하십니다. 김경수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우리 파생상품 선물로 주로 하시잖아요. 네. 수익도 엄청 나셨네요. 네. 진짜 이 선물로 그 수익을 내기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 선물 쪽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을 잘 보고 계시다라는 그렇죠. 걸 또 얘기하는 거겠고 네. 그만큼 이번에 상승에 대한 쪽을 마침 잘 예측을 하셨고 지난번에 박스권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 선물 옵션에서 이 단순하게 선물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쪽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시장이 아니라 이 주식 선물에 대한 쪽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거래소 종목들이 움직일 때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쪽을 본다라면은 이 주식 선물에 대한 쪽도 투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성원 대표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요? 전 자격증 있죠.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잘 물어봐. 내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 네. 그럼 나는 바로 잡혀간다. 저는 자격증 누가 있습니다. 디스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아무리 방송 진행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절대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뜸 잡혀. 그러니까 잘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앵커. 자, 김경수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월간 베스트 올라오셨는데 매매 방법이 어떤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후간 매매요? 저희 오후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오후간 매매는요. 그냥 단순하게 전일 거래된 것을 가지고 그 전엔 빼고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 움직임을 가장 빨리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전일 움직인 걸로 제가 5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 2구간은 상승 구간, 3구간은 중립 구간, 또 4, 5구간은 하락 구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상승 구간에 있으면 그냥 원칙은 간단해요. 상승 구간에 있으면 그 다음 날도 오른다. 그 다음에 하락 구간에 있으면 그 다음 날도 하락한다. 그래서 그 구간이 바뀌면 방향도 바뀐다. 단순한 원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하긴 한데 말을 하시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하락과 그 상승에 대한 쪽을 파악하는 그런 뭐 툴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툴은 아니고요. 그냥 구간을 나눴으면 구간을 나누신 건가요? 만약에 종가에 미리 나눠놓은 그 전날 미리 나눠놓은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 종가에 위치했다. 그럼 단순히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한다라고 그냥 다 간단한 룰로 접근하는. 그러면 오늘 코스피 시장 오르죠. 오후간으로 내일도 오르는 겁니까? 네, 내일도 오르죠. 내일도 오르는. 어제도 그 얘기했고 저는 금요일 날도 오른다. 계속 오른다. 계속해서 추세 상승에 대한 쪽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핫한 국내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또 중국 시장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그러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전부터. 그러면 한번 상승이었으니까. 차트로 한번 설명. 차트 한번 해주시죠. 일봉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가요? 아니면 상해 B인데요. 상해 B입니까? 네.
투명하게 해놓고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체크가 안 되네. 이렇게 5개의 구간이 일중에 있는 거죠. 1구간부터 2, 네. 3, 4, 5구간. 단순하게 1, 2구간에 위치하면 그 다음날 상승한다. 4, 5구간에 위치하면 하락한다. 최근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2구간이네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하락 구간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 있죠. 이하로 종가가 형성되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승 구간 1구간에 있는 모습이죠. 어제도 1구간에 있었고 그 전에도 1구간, 그 전날에도 1구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해요, 룰은. 상승 구간.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물어봐도 잡혀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전문가님 과장님께서 만드신 게 선이 4개가 있잖아요. 네네. 3개 내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 둘, 3개 내니까 위에 쓰면 제1, 아래로면 5니까 그거가 모든 걸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떤 거든지. 그럼 이게 미리 오늘 시작하면요. 오늘 시작하면 오늘의 선이 딱 그어지는 건가요? 전날. 오늘 종가가 나오면 내일의 구간은 나오는 겁니다. 아, 미리요? 미리 할 수 있죠. 오, 대박이네. 이성훈 대표. 네. 자기 이름 못 만들었어? 저는 못 만듭니다. 창의적이지가 못한가 봐요. 저도 그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워낙 그 마지막 학력고사 자기가 보니까 그 과장님 이 친구가 주입식 교육 IQ 좀 있는데 EQ 약해 보니까 EQ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자죠. 주입식 교육의 마지막 세대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 이 교육 현실만 좀 좋았으면 저도 저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나는 IQ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 진짜 IQ가 안 맞아요. 네. IQ가 이상하게 나와갖고 맨날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담임도 불려가고 중학교 담임한테도 불려갔어. 너 이상하다고. 네. 근데 저는 IQ가 안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EQ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EQ는 잘 돌아가는데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요. 근데 보니까 여기 키움에 계신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엊그저께 박준영 전문가님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박준영 전문가는 매도 사인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그거 만들었어 자기? 네? 만들려고 그랬잖아 내가. 아 매수 사인?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 뭐해? 네. 돈이 안 되니까 자기 안 된 거잖아. 그렇죠. 박준영 전문가님 돈을 내는 거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이게 그 돈이 되니까, 지금 돈이 되니까 지금 수익률도 베스트 전문가님 오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오랫동안 이걸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쓴 지는 한 10년 됐어요. 아, 10년? 네. 10년. 근데 이거를 그럼 계속해서 뭔가 좀 미세 파인 튜닝이라거나 좀 하고 계시면? 안 했어요. 만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그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과거로 돌려봐도 최적화할 것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전일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 날만 예측하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하다 보니까 과거 값에 그게 얽매이지 않거든요. 시장의 변화를 바로바로 감지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중국 지수는 봤는데 중국은 봐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물론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우, 나스닥, S&P 모두 주간으로 다 상승 구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 주간으로? 네, 주간 부분. 그러니까 지수 정도를 보면 일간으로 일희일비할 수 있기는 좀 힘드니까 대응도 힘들고 주간 한번 보시면 일희일비하는 사람 됐어. 당신이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아. 안녕하십니까 희비 이승원입니다. 네. 최근 한 20주 동안 하락 구간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보면. 이 밑에 있질 않고 계속 상승 구간 아니면 중립 구간 있으니까 다우, 나스닥, S&P 모두 하락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예전부터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을요, 일봉이랑 주봉 다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일봉도 조금, 일봉 종목 같이 좀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좀 크잖아요. 5.5에 되다 보니까 한 2%만 먹어도 한 11% 수익이 나니까 저거는 좀 단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지수 같은 거 예측할 때 단기로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그거는 주간 정도 예측하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분들 리딩해 주실 때 주로 하시는 게 뭐 레버리지 선물 주로 하시고 주식 선물 쪽도 하시나요? 그렇죠. 아, 최근에 그럼 주식 선물도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좀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 소홀하다 이런 얘기 좀 드는데 지수 선물 안 그래도 좀 리딩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수 선물을 주로 하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 선물 한 일주일 동안은 짭짤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처음 입사해가지고 주식 선물은 뭐 LG 디스플레이 23,000원 뭐 대우증권 8,000원 그때는 이제 매수 시그널이 계속 나와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별로 안 간다. 그렇게 가장 최근에 예측했던 것은 삼성전자 뭐 128만 원 실적 발표 전에 저는 실적 발표가
맞짱을 하겠다. 실적 발표는 안 좋아도 상승으로 갈 것이다. 뭐 그 정도.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그 선물로 선물로 거래하시니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선물을 하시면 그 선물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래가 이렇게 매매가 빈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구간이 깨질 때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계속 롱 포지션 하죠. 예, 추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완벽하게 추세가 형성이 됐고. 제가 좀 어려운 점은 지금 최근 보면 12일 정도 연속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제가 이제 방향은 당연히 롱 포지션을 하는데 고객님이 제가 클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당연한데. 정식적인 방향은 롱 포지션을 10일 동안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자주 뭐라 그래, 이제 좁은 구간에서 왔다 갈 때는 좀 바뀌겠지만. 그렇죠.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포지션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하루, 한 달에 20일 보면은요? 지금처럼 추세가 이제 안 꺾인다면 계속 가는데 그래도 4, 5회 정도 주간 1회 정도는 아마 방향이 바뀌고. 만약에 바뀐다고 해도 뭐. 그 분봉으로도 30분봉으로도 볼 수 있나요? 아, 이 사람 1일도 안 됐는데 분봉! 빠져갖고 지금. 아니, 분봉으로 봐도 일간에 전일 거래된 것을 그냥 단순히 오늘 5개로 나눠 놓은 거니까 1분으로 보든 10분으로 보든 그냥 불변의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네. 근데 잘못하다가 이게 그게 선이 있네. 그게 맞네. 뭐 분봉을 보더라도 이게 더 자주 꺾이거나 이런 건 아니나요? 아니죠. 그러네. 제가 이해를 할 때. 그날의 고정이니까. 분봉 잠깐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보시죠. 요렇게. 잠깐만요. 이건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5구간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전일도 위에서부터 그냥 세기만 하면 되거든요. 1, 2, 3, 4, 5. 색깔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1, 2, 3, 4, 5 구간. 그 상승 구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도 오른다. 이런 거 하시는 분이면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 포워딩 테스트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거가 히스토리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확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요? 추세일 경우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추세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비추세일 경우는 70% 이상. 비추세일 경우. 그런 거 알아들어요? 네. 저는 시험을 봐서 떨어졌지만 그런 건 조금 알아듣긴 하는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잖아요. 코멘트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저 그냥 아는 것만 볼까. 전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요. 전문가님 어려운 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작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큰 주식도 몇 가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요새 관심 있는 게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요? 네. 상승이죠. 상승. 2구간이잖아요, 오늘. 2구간이고. 이게 분봉이죠? 분봉이어도, 그러니까 가장. 일봉으로 일봉 말았으면 좋겠는데, 일봉이요. 일봉으로 보시면 상승 구간. 어제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이죠. 내일도 오른다. 그냥 단순해요. 오늘 상승 구간에 있으면 내일도 오른다. 모레는 모른다. 모레는 2에서 3 사이는 중립? 2는 2까지는 상관없어요. 2에서 3은? 3은 중립인데요. 3은 여기서 조금 이제 변칙적인 규칙이라고 하는데 전일 상승 구간 플러스 3구간이면 3구간도 상승 구간으로 인정. 전일 하락 구간 플러스 3구간이면 이 3구간도 하락 구간 하락으로 인정. 단 한 번까지만. 두 번이면 반대로 포지션을 전 포지션을 정리한다.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리. 그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립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중립에서 이틀 연속 있는다라는 건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니까 차후에 변화가 있고 나서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올라가는 거 몇 개 보고 떨어진 거 한번 몇 개 보면 대충 우리 시청자분들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상승 구간 처음 들어갔죠, 오늘. 그러네. 내일도 오른다.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만약에 이거를 전문가님이랑 같이 그러면은 저기 그 앞전에서 그 앞에요. 그 앞에 여기.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다음날 오른다는데 그러면은 저 음봉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보는 3구간. 그날 3구간이잖아. 그날 3구간. 그 다음날 여기 4구간. 4구간에서 정리.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보면 전문가님이랑 딱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단순하잖아요. 답이 명쾌하고, 틀리면 같이 이 예를 욕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틀리면 사람도 틀리니까 기계도 틀릴 수 있는데, 선생님, 전문 과장님이랑 가시면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매매는 언제예요? 매수든 매도든. 정리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구간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여기서 사면 전일 다음날 구간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크게. 그러면 만들어주신 분이 아시니까. 올라가고 이 폭도 커져요. 저는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온 건 노리지 않고 살짝 1, 2구간에 올라온 것들. 그게 장중에? 장중에는 못 나가. 2시 50분. 2시 50분에? 2시 50분 노리. 한 번만 매매하면 돼요, 하루에. 그럼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이런 것도 해놓으신 것도 있겠네? 조건을 걸하고 딱 오늘. 그렇죠. 그런 거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 전체에서 몇 종목이 있는지, 하락 구간에 몇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 2시 49분에 딱 쳐보면 되는 거네? 네, 쳐보면 돼요. 그리고 동시효과 주문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효과 주문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시간 외로 하셔도 되고, 주식은. 주식 선물은 좋은 게, 3시 끝나고 3시 5분까지 라이브, 또 15분까지 단일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식 선물. 나는 오늘 처음 쓰는 거 많이 배웠네? 네. 저는 이렇게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네네. 그 혹하는 그런, 상당히 혹하는데. 혹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김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걸 한 것을 이미 10년 전에 잡아 넣으신 거잖아요. 모든 거를 넣었다 넣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할 뿐이죠, 뭐. 지금 이거를 시그널로 안 나오나요? QMHTS 상에서? 시그널로요? 예. 이거를 뭐 이렇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네.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툴. TS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 트레이드 스테이션에서 쓰시는 거예요? 예전엔 거기서 썼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좀 수준이 있죠? 딱 알았잖아요. 당신은 모르잖아, 이 사람아! 네네. 트레이드 스테이션 하면 세계 최고야. 네네. 요즘도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선전을 광고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좀 수준 떨어지게 예스 차트 이런 데서 나오나요? 네, 공짜잖아요. 공짜로. 예스에서 만드죠. TS는 유료고. 그렇죠. 어차피 라인만 보면 된다. 키움에도 이제 넣었는데 키움에는 가끔 오류가 나요. 아쉽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돼. 그러니까 그래도 키움 대한민국 최고의 그래서 분명한 거야. 그래서 키움이 지금 차세대 HTS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더 좋게. 더 좋게. 우리 훌륭하신 사장님, 회장님이시고. 대박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또 케이스는 또 한 번 모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안 물어봤네? 뭐예요? 이 차트 이름을, 검색치 이름을 안 물어봤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확 불러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니, 아까 맨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5구간. 5구간. 예. 5구간이 약하잖아, 근데. 5구간 매매 기법. 이름을 또 이분도 장명을 한번. 장명값 한 10만원만 받고. 미아리, 제가 또 이렇게. 또 한번 장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느낌 좋은데. 왜냐면 이런 게 저는 딱 맞아요. 단순하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미아리 차트 스쿨. 끝나고 나서 저 방송을 하고 있을래? 누구는 노무라 방송 좀 혼자 하고 있을래? 왜요? 우리 또 준영이 형님 좀 만나 뵙고 와야겠어. 네. 궁금한 거 몇 개 좀 물어보려고. SK하이닉스 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 SK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요. 레포트 빨리 하나만 보고 가죠. 오늘 저거 두산 있잖아. 두산이 해준다며. 두산이? 대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두산보다도 이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아직 두산 다운로드가 안 돼 있어서.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을 먼저 할까요? 두산 거 해야지. 대키움증권에서 모처럼 나오는 훌륭한 레포트인데. 요거를 먼저 하시죠. 뭐는 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요? 예.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좀 봐드리겠는데요.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보는 이유는요. 제가 그만큼 사람이 겸손하고 그만큼 제가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저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거의 3, 4년대 디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데스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가 저희 방송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초대형 비행기도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슬슬 살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하와이도 간다. 호주도 간다. 네. 뉴욕도 간다. 유럽도 간다는 거예요. 아직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뭐 꽉 잡았죠? 한 60% 갖고 있죠? 동남아 노선은 5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근거리 노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술도 안 주고. 네. 맥주도 안 주고. 네. 위스키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와인 한 잔도 사 먹어야 된다. 네. 불편하다. 기내식도 잘 안 기내식에서 왜 라면도 거저 안 주냐? 욕하는 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
네. 그것들 다 안 하거든요, 전. 그것들 다 안 하거든요. 네. 술 안 마시죠? 네. 제가 비행기에서 컵라면 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안 먹거든요. 그거를 저는 돈 안 내는데 딴 애들이 돈 내는 건 제가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저비용 항공사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떠나서 저는 그냥 싼 비행기 그냥 타고 갑니다. 싼 비행기.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뒷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하나대투증권에서요, 지금 5,000원이 안 되는, 5,000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5,000원이 안 되는 이 주식을 무려 7,000원에 매수 유지하기는 의견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유지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도 바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주식을,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이 주식은 대박 나는 거죠. 네. 그죠? 5,000원이 안 되는데 7,000원 간다니까요. 40% 안 하고 45% 정도까지 50%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4,500원 잡으면 50%니까. 그래서 2분기는 영업이익이 58억 적자인데요. 3분기에는 846억이 나오고요. A380 투입으로 장거리 노선 매출한다. 확대.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여름 휴가철 말이에요. 장거리에 큰 비행기를 많이 띄우겠다는 거예요. 큰 네. 비행기. 그래서 이게 좋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7,000원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저는 약간의 보수 입장인데, 이런 의견도 있다. 네네. 이렇게 적극 매수하는 의견도 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다. 근데 저는 여전히 약간 그런 게, 저는 하여튼 비행기 살 때 가장 저비용부터 사거든요. 저가부터. 네. 저가가 대한항공이면 사는 거고, 그 저가가 뭐 제주에어면 사는 거고, 심지어는 중국 것도 안 가리고, 저는 뭐 필리핀 것도 안 가리고 아무것도 안 가려요. 싸면 삽니다, 저는요. 욕을 해도 할 수 없어. 난 라면 돈 내고 사 먹어야 된다 보고 있거든. 술은 다. 뭐 담배도 필 수 있게 하고 술도 마실 수 있게 담배는요, 하고. 그 FDA인가 그 있잖아요. 네. 한국 운송 규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어느 나라 똑같아요. 풀어갖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막 마시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항공사를 하나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 텐데. 그 법을 안 낸다니까요. 그거는 심지어는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더라도요. 네. 그거는 걸려요. 담배 피면요. 네. 네. 준비됐어요? 두산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두산은 원래 이제 기업 자체가 그 뭔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인수를 해서 그 산업이 태동을 할 때 인수를 해서 이제 그 기업으로 그 인수합병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이제 M&A 그룹이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중공업도 과거 이제 한국중공업이었죠. 네네. 그리고 또 두산중공 그 원래 대우중공업이었고, 네네. 또 보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도 또 원래 한국 거기가 뭐였나요? 두산인프라코는 예전에 대우중공업이죠. 예, 대우중공업이고 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 예, 그 다음에 두산그룹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전자비즈인데요. 전자비즈도 원래 보게 되면 코롱전자를 인수를 했습니다. 두산에서. 아, 그래요? 그래갖고 9개 그 두산전자 계열사들을 다 합쳐갖고 두산전자비즈니스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자비즈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게 지금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예. 이 두산비즈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니까 이런 좋은 레포트 네. 쓰는 거야. 이게 되게 디테일한 쪽인데 이 전자비즈가 예전에도 아몰레드 쪽 나왔을 때 처음에 아몰레드가 나왔을 때 처음에 두산도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CSL솔라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뭐? CSL솔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못 들어봤는데. 거기서 예,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그린 형광 호스트 이걸 납품을 받아갖고 아몰레드 소재를 만들어서 두산전자 비즈가 삼성에다가 아몰레드 소재를 납품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 경량할 때 뭐 인광 소재라고 뭐라고? 네, 그거는 그린 인광. 그래서 CS 엘솔라가 작살난 거예요. 썰레발 했잖아. 예, 예. 그래서 CS 엘솔라가 걔가 그린 형광이었고 그린 인광으로 가면서 이제 그쪽이 박살난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갔느냐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동박이 뭡니까? 구리, 박. 얇은 구리 판, 만드는 서킷 포일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갖다가 전기차 배터리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차 전지야? 그냥 그 동박 만드는 업체인 것 같아요. 동박. 그러니까 구리박막 만드는 그런 업체를 좀 인수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두산이 이제 그 연료전지 쪽 하나가 이제 연료전지인데요. 이 연료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만 거의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시장 규모가 2조 원인데요.
그 중에 이제 국내가 대부분 90%를 한국 주택 연료 전지 시장 전 세계에서 9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클리어 엣지 파워 뭐 이 회사가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 연료 전지 회사래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연료 전지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얘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FCP 퓨어셀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인수해버린 겁니다. 누가? 두산이. 그래서 한국 퓨어셀, 한국 기업을 갖고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고, 미국 기업 기술을 갖고 한국으로 오는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대부분 연료전지 시장은 한국이 주력이라서 두산에 대한 쪽에서 일단 연료전지 시장에서의 하나 모멘텀,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박업체 인수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두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약간 졸려. 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쪽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키움증권의 보고서였습니다. 아 그래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섹시한 거는 없는데 두산그룹 즉 코롱하고 효성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 이제 두산도 나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보자. 이런 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없진 않다. 예. 오늘 보니까요. 오늘 서버 뭐냐든지 오늘 접속자가 많아서 그러신지 이거는 불평이 좀 많으시네요. 오늘 보니까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이렇게 들으면 짜증 나거든요. 방송이.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우리 녹음이라도 일단 좋은 음질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들으신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나? 들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니까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요. 오늘 너그러이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소리 음질이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PD님한테 간곡하게 한번 건의 말씀드린 거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은 자기가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전 말씀을 PD님이 드렸지 무서워. 않습니까? PD님이 무서워.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요. 오늘 보시면요,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기사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뭐냐면, 27만 개죠? 무려 27만 개의 시설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7만 개의 시설을 안전점검을 하신답니다. 안전점검. 그러니까 27만 개의 시설하면 감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27만 개 시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거 뭐 지자체 뭐 소방안전 점검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27만 개랑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공무원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뭐 선거 끝나고 이런 거 하는 거 좀 심한데? 아니 왜 답을 안 해? 27만 개의 개념이 있냐고요? 27만 개요? 그거 뭐 대형 건물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27만 개라는 건요.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 다리면 다리, 발전소면 발전소, 나라에서 하는 공적 기관 있잖아요. 플러스 웬만한 건물도 있죠. 다 합한 게 27만 개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예를 들어 심지어는 이 건물도,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건물도 아마 점검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죠. 점검을 누가 하겠어요? 각종 안전관리공단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안전관리.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변단체도 있을 것이고, 민간의 하청도 줄 거 있잖아요. 그게 무려 3조를 돈을 쏜다는 거예요. 3조도 아니네. 3.5조 원. 3조 5천억을 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쏜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거 드릴 말씀은 제가 이걸로 주식이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면 저 건설회사 들어가고 뭐 하는 회사들이 설비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혹시 이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3조 5천 원 눈먼 돈이 들어온다 이번에. 쉽게 해서 딱 우리끼리 하면 눈먼 돈이잖아요, 이게요. 눈먼 돈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 큰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할 게 없나? 우리가 어디 가서, 쉽게 이거죠. 한국다리 뚫어 다니면서, 안전하다, 안 하다, 그거 봤는데, 3.5천을 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격증 따야 돼요. 자격증? 비파괴 검사 이쪽, 그거 하려다 말았는데. 빨리 따, 지금. 학교 때 따려다 말았어요, 귀찮아서. 지금이라도 안 돼? 안 돼요. 또 혹시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시면 혹시 계시면요. 이거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원래 예전에도 한 20년 전부터 돈벌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비파괴 검사 쪽 하려다가 내가 뭔 자격증이냐 필요 없지 해갖고 자격증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땄어요. 그쪽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죠. 오늘 관련된 기업이 증거금 40%또 언제 바뀌었네요. 뭐가 있어? 그런 회사가 또? 네, 소방안전관리 해갖고 늘 테마주로 움직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불러만 줘. 나 들었나 보게. 빠라바라바라바. 뭐야? 파라텍. 파라텍? 진짜 네. 그런 회사가 있어? 네, 이 소방안전 관련주로 늘 오늘 올라? 급등이 된 아니 오늘 하락하고 있어요. 아니 5% 떨어지는데? 근데 영종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내려왔는데 원래 이제 소방안전 관련주로서는 이 파라텍이 늘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특이한 거는 4,000원 지금 5,000원 근처인데 시가총액이 그 관련주 맞아? 관련회사 맞아?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5,000원, 500억이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 이거 시장만 좋았으면 엄청 올라왔을 텐데 네. 이게 보니까 먼지때 단독이라서 잘 안 알려진 거야. 네.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 전에 올라갈 수도 있네 이거. 그렇게 올라가면 이성원 대표가 책임지는 걸로. 왜 책임지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하는 소리잖아. 이 회사가 수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뭐 어쨌든 시장에서 뭐 언제 갔습니까?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뭐요? 전쟁 관련주죠. 네. 전쟁 관련주가 왜 올라가? 이건 그렇고요. 갑자기 오늘 기분 좋아졌어요. 오늘은 두 남자 하이랩 코너는 안 합니다. 그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8승 12승 제가 8승으로 졌고요. 어저께 또 이승원 대표가 또 이겼는데요. 네. 2060.84포인트인데 어저께 제가 이긴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거? 어제요? 어저께 떨어졌어 주가. 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떨어졌. 아니 우리가 말한 대로 떨어졌어 이 사람아. 정말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사기치네. 아 참 9승 대 11승이야. 내가 알아. 어저께 얘기보다 떨어졌어. 진짜요? 9승 대 11승인데 내가 이겼으니까 네. 내가 오늘 자기예요. 아 제가 할까요? 2061잡의 기준가요? 2061이요? 뭐 오늘 업하겠습니다. 난 다운할래요. 다운하시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올라갈 거랑 보는데 다운하는 이유는 코스닥이 너무 떨어져서 기분 나빠. 엎으셔서 2061 기준으로 전 다운하겠어요. 2061 다운하겠고요. 제가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네. 기분 좋아졌어요. 뭐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방적으로 이성 대표를 칭찬한 사람이 네. 제가 키움증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사죄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네. 네. 이학년 앵커쯤은 널 겸손하다. 칭찬 좀 다 함께 해주세요. 학령님 어쩌다 저쩌다. 끊기 문제는 학령님 책임 아니지만 사과해 주시는 소리 잘 들리고 끊김 없다. 학령님은 역시 대인배군요. 오늘 방송은 팟빵에서 다시 보자. 사과 방송은 잘 나오네요. 접속자 많은 인기 방송을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등등등등.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았어. 막판에. 안녕하십니까. 소인배 이승원 대표. 그럼 내일도요. 네. 소인배 이승원 대표와 대인배 이학령이 같이 하는 방송 내일 네. 오후 1시에 같이 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